지금 보시는 영상은 델레 알리가 첼시전 하프타임에 올린 영상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명단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경기였고요. 또 경기 중에 이런 거 올리는 게 말이 되냐, 토트넘 팬들이 정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야 진짜 알리 SNS 작착 좀 해라. 이적하려면 빨리 좀 하고. 자, 오늘 첼시와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0대0으로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포백으로 나왔습니다. 4-4-2 포맷으로 나와서 해리케인과 메르베인을 최전방 투톱으로 놨고요. 무엇보다 사이드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를 무려 4명이나 선발 기용을 했습니다. 탕간과 데이비스, 그리고 도어티와 세스뇽까지. 자, 어떻게 나올까 좀 많이들 궁금했었는데 결국 오늘 4-4-2로 나왔지만 양쪽 미드필더, 그러니까 미드필더 4명 가운데 양쪽 측면에 오늘 도어티하고 세세뇽 선수를 세우는데요. 그 두 선수도 역시 수비 쪽으로 많이 가담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잠갔을 때 확실하게 상대 선수를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던 토트넘입니다. 자, 이게 평균 오늘 맵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특이하게 오늘 보는 것은 이 도어티의 움직임입니다. 도어티와 세스뇽 많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오늘 약간 변형 3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어티 같은 경우는 공격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또 중앙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에 세세뇽은 거의 사실상 윙백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이게 오른쪽 여기가 이제 도어티의 위치고 여기가 세세뇽입니다. 그러니까 도어티가 수비할 때든 공격할 때든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왼쪽의 세세뇽과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콘테 감독이 첼시를 만나서 어떤 경기를 펼 것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짠 그런 오늘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벤치에 레길런, 에메르송 로얄, 스킵까지 다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자, 지금 0대0으로 간다면은 이 포맷으로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골이 필요한 상황, 실점을 먼저 한다거나 하게 되면 아마 좀 다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그동안 해왔던 그런 포맷으로의 변화를 후반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전반 막판에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취소 선언이 됐던 해리케인 선수의 날아간 선제골,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쉽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과 선전했던 전반전 내용이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했던 것 같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선제골을 내준 토트넘, 이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밀리더니 결국 0대2로 졌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선방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 경기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처참하다는 말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전반에 잘했다고는 해도 전반 내내 상대 박스 안에서 토트넘 선수들 볼터치가 단 2회였다 그래요. 올 시즌 20개 팀 전 경기 통틀어서 최악의 수치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수비만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버텨왔던 전반전의 토트넘인데 후반전은 참 그러지 못했죠. 해리케인이 이날 폼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칸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해리케인이 공수에 걸쳐서 분전을 했지만 부상자도 많고 또 모두 지쳐가지고 최근 줄곧 힘든 경기를 펼쳐왔던 첼시를 상대로 완벽하게 제압당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토트넘은 올 시즌에만 첼시를 4번 만나서 4번 모두 다 지는, 그것도 한 골도 못 뽑고 지는, 한 골도 못 뽑고 4패를 당하는 굴욕을 겪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 분위기만 보면 토트넘이 못할 것도 없는 경기였어요. 토트넘은 콘테 감독 부임 후에 리그에서 6승 3무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는 중이었고, 무패도 이번에 깨지게 됐네요. 자, 지난 경기에서 레스터 상대로 극적인 드라마를 쓰면서 사기가 올라있는 상태였죠. 자, 반면에 첼시는 최근 4경기에서 리그 승리가 없었습니다. 사이드백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최근 분위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시합이 되고 말았어요. 자, 우선 토트넘은 그간 써온 주전 라인업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3백을 버렸고요. 주전 윙백들을 다 선발에서 빼고 좀 교체를 시켰습니다. 이게 전반에는 상당히 나름 잘 먹혔습니다. 불안한 면은 계속 있긴 했습니다만 첼시 선수들이 번번이 기회를 놓치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토트넘이 무실점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후반에도 변함없이 나온 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습니다. 중원 압박을 강화하려던 콘테 감독의 의도가 첼시의 어떤 지속적인 측면 공략에 좀 허물어주면서 허점을 노출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도어티 탕강가가 나왔던 이 토트넘의 오른쪽을 허드슨 오도이를 앞세운 그 투엘 감독의 첼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그리고 토트넘은 거의 매 경기 지금 탕강가 실수로 실점 유발이 되고 있는데,
이날도 전반전에 탕강가가 좀 이른 시간에 카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움직임이 좀 위축이 되면서 실점 이어지는 장면에서 오도이가 막 올라올 때 이걸 몸빵을 못하고 비켜주니까 결국에는 좀 뒤늦은 얘기지만 하프타임에 탕강가는 좀 바꿔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 뒤에 좀 이른 시간에 바꾸긴 했습니다만 좀 아무튼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탕강가 도어티 조합으로 첼시를 상대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좀 야심이 아니었나. 아주 모험적인 선발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 거뒀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수비를 6백에 미드필더까지 8명이 전념을 하고요. 이걸 위해서 레길론하고 에메르송 로얄을 뭐 두 선수가 컨디션도 안 좋다고 하지만 선발에서 뺐는데 공격은 이제 케인하고 베르베인 딱 2명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 거죠. 베르베인이 스피드도 있고 또 기세도 올라서 굉장히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만 슈팅 상황에서 미스가 많았고요. 또 상대 경합 상황을 미리 피하거나 또 버텨내는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득점 찬스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케인이 이날 굉장히 잘해줬고 또 패스도 여러 개 넣어줬는데 하나도 못 살렸어요. 베르베인 괜찮은 선수지만 손흥민을 대체하기에는 사실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 첼시한테만 4전 전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팀은 지금 첼시전 전적이 4전 전패가 다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나쁩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떠난 뒤에 첼시 상대로 토트넘 9전 0승 2무 7패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5연패예요.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카라바오컵 8강 승부차기 승리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는 무승부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경기 도중에 다이어가 갑자기 경기 하다 말고 하프타임도 아니고 경기 하고 있는데 똥 싸러 화장실 다녀온 그 경기. 그때 무리뉴 감독이 화장실을 잡으러 갔던 거 기억하시죠? 아무튼 그때 이긴 거는 승부차기니까 첼시 만나면 참 정말 오랫동안 못 이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리그만 따지면 토트넘이 첼시 상대로 7경기 연속 무득점인데요. 이 중에 한 골 넣은 경기가 있는데 이건 리디거가 자책골 넣은 경기고 이거 빼면 첼시 상대로 마지막으로 리그골 넣은 토트넘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번리전골 탄생하기 전까지 인쇄골이었던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예, 이게 벌써 3년 3개월 전입니다. 2018년 11월 24일 경기인데요. 토트넘이 3대1로 이겼었죠. 이게 손흥민 선수 골이 마지막 이제 쐐기골이었고 토트넘 이날 이후 이번 경기까지 리그에서 첼시 만나서 1무 6패 그동안 0골입니다. 처참하죠. 자, 이거 현장에서 축덕운정대원들하고 제가 직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손흥민의 공백이 더 아쉬웠을 거예요. 콘테 감독은 이날 포백에 투톱 쓰면서 케인 파트너로 베르베인 세워가지고 손흥민 역할을 맡겼는데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나름 절실했던 그런 선택이었겠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파괴력도 떨어지고 움직임이 커서 첼시 선수들이 케인에게 집중 수비를 해도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베르베인의 존재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했어요. 경기 내용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포백을 시도하고 그 앞에 측면에도 수비수들인 도어티와 세스뇽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쓴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측면 코스를 아주 뭐 수도 없이 허용을 했습니다. 사이드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골키퍼고 센터백이고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결국 후반전에 이 부분에서 털리다가 속절없이 무너진 토트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2골 앞서니까 벤치에서 캉테가 나오고 알론소가 나오더라고요. 뭐 싸울 리게지까지는 않았는데 스쿼드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 첼시와 토트넘의 어떤 그 전력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트넘 승점 추가 못했고요. 리그 순위는 7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다른 팀들보다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뭐 탑4 또 쫓아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승점 1점도 못 딴 거는 타격이 좀 큽니다. 일단 A매치 주간에는 경기가 없고요. 2월 6일 FA컵, 2월 10일 사우스햄튼전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 꼭 돌아와서 컨디션 올라온 케인하고 다시 발 잘 맞추는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꿀빠!